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서 집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려면은 손품도 팔아야 되고 발품 팔고 현장도 다녀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곳이 부동산 중개 사무소인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동산 사무소 가는 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집을 사고 팔아본 경험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아니 아예 없는 분들도 많죠. 부동산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집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는지,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땅땅 무슨 땅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땅땅 하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이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1회이시고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 누님도 중개업을 하고 계시고 큰아버지도 부동산을 하셨었어요. 어려서부터 내 집처럼 부동산을 다녔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사가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중개를 해주시는 중개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손님이 거래를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손님이 어떤 거래를 하려고 들어왔을까?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전세거래, 월세거래, 매매거래, 아니 그냥 잡상인인가? 그냥 공부만 하러 온 임장족인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내가 손님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무슨 목적으로 부동산에 왔는지 명확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빠르게 매물을 볼 수 있고 정성이 담긴 정확한 브리핑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 중에 투자자들, 실매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실거래를 할 게 아닌 손님이라면은 너무 힘들겠죠. 어렵게 설명하고 집 보여주고 브리핑하고 힘만 들고 시간만 쓰고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손님이 실매수자인지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실매수자임을 정확히 밝히는 게 제대로 된 브리핑을 듣기에 좋겠죠.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몇 동, 몇 평짜리 매물을 보고 왔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매수자임을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저 땡땡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기본적인 브리핑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고 온 매수자구나.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게 보통 설명을 해줍니다. 땅땅 무슨 땅님, 중개사님이 친절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동산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무소라는 게 서비스직이거든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잘 계약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매수인이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해줘서 알려주고 지역 브리핑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해주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은 패스하세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하고 입주해서 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불친절한 부동산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임장을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정말 많이 들어가 보는데 사실 어이없었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어느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어느 지역 땅을 사는 게 좋을까? 직접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인사도 잘 안 하고 브리핑도 안 해주고 좀 귀찮아하는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일이 힘드니까. 근데 다른 일도 다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느낌, 첫 인상에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부동산과 거래를 했을 때 계약이 끝나고 물건을 관리하고까지 계속해서 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평형을 보러 갔을 때 그 평형 볼 수 있는 매물 다 볼게요. 이 말을 꼭 하세요.
예를 들어서 H아파트 24평 매물을 보러 갔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H아파트 24평 매물이 6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거를 미리 알고 가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 6개 나와 있던데 사장님 매물이건 아니건 다 떠나서 6개 물건 다 보고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중개해야지 양쪽 수수료를 다 받을 수 있다. 양타 수수료라고 합니다. 양타 물건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내 물건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매수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물건이건 다른 부동산 물건이건 간에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그 평수 매물은 다 봐야 됩니다. 이미 네이버 부동산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 24평 아파트가 어느 매물은 6억 5천이고 어느 매물은 6억 2천이고 어떤 매물은 인테리어가 잘 돼서 7억이고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매물을 전체 다 보고 나서는 그때는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결정 전에 흥정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매도인, 집 주인마다 흥정할 수 있는 폭이 다 다릅니다. 6억 5천인데 절대로 흥정이 안 되는 집이 있기도 하는 반면 6억 7천인데 6억 4천까지 흥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서 비싼 집인데 흥정이 잘 돼서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이랑 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자면서 시간을 갖고 매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흥정이 잘 안 되겠지만 투자로 사놓은 집,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실로 놔둔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흥정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가격이 절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흥정 이후의 가격이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와 있는 매물을 모두 봐야 돼요. 투자로 보는 것이라면은 다른 평수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4평이 6억 5천인데 27평은 7억부터 7억 5천, 8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24평을 살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27평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흥정이 잘 되는 경우에는 27평을 인테리어 잘 된 24평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풀 옵션이 장착된 소나타 가격이랑 옵션이 완전히 빠진 깡통 그랜저랑 고민을 할 때 그랜저를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일 경우가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간에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세 차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어떤 평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24평을 보러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21평이나 19평형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24평 매물 6개 있는 거 다 보여주세요. 근데 27평 매물도 급매물 있으면 그것까지도 좀 볼게요. 저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매물을 많이 보고 흥정 가능성의 여부를 좀 물어보고 급매물은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듣고 물건을 다 보고 돌아오면은 못해도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게 하루 날 잡고 부동산을 3군데, 4군데 다니다 보면 하루 시간이 다 지나가고요. 못해도 10개 그 이상의 매물을 보게 되고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작은 가전제품, 예를 들어 드라이기라던가 이런 것들 살 때도 여러 개를 보고 비교해서 사잖아요. 근데 몇 억, 10몇 억씩 하는 부동산을 살 때 한두 개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건데 제가 실수라고 표현을 했죠. 못해도 내가 투자하려는 거 땅이든 상가든 꼬마 빌딩이든 아파트든 간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같은 가격이면 인테리어가 잘 된 집, 컨디션이 비슷하면 100만 원이라도 싼 집, 깎을 수 있는 집, 1층, 2층, 탑층은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은 1층대로 시세가 있기 때문에 1층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싸거나 흥정할 수 있는 집이라면은 1층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 1층에 불 꺼져 있는 집, 빈 집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1층은 어르신들이나 남자 아이들이 있는 집이 또 선호하는 게 1층입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탑층을 선호해요. 무조건 로얄동 로얄층이 좋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어떤 층이든 어떤 동이든 간에 그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 대비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만큼 안전 마진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 사무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거래할 수 있는 진성 고객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빌딩이나 큰 땅을 매매할 때는 잔고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이 있나, 실매수자일 때만 물건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데요. 고가의 부동산 같은 경우 몇십억, 100억 이런 것들은 물건 하나를 뺏기는 것만 해도 정말로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내가 실매수자인 것을 대화로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를 빼려고 내놓았다. 이 집을 빼면서 매수를 할 거다라던가 내가 투자해 놓은 거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얼마를 주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매수자 돈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 진성 고객이구나 하고 물건도 다 많이 보여주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부동산에 갔다가 되게 불친절한 경험을 하셨다면 아마도 안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보이셔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 의향이 전혀 없는데 공부만 하러 다니는 임장족들, 단지 투어가 아니라 부동산에 들려서 집까지 보고 공부만 하고 가버리는 이런 임장족들은 좀 잘못된 형태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투자 의향,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정확히 내가 매수 의향이 있다는 거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의 정보라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흥정을 하는 방법, 애초에 좋은 부동산 사무소를 고르는 방법,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 호재가 많은 지역, 특히 교통호재가 많은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선별하는 방법 등 제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는데요. 땅땅 무슨 땅의 정규 강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부동산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정규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든 경험을 담았습니다.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땅땅하고 인사 남겨주시면은 제가 땅땅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